오늘도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자, 먼저 유사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에 영향을 끼친 지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큰 하락을 가져온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제 있었던 FOMC와 특히 오늘 유럽의 중앙은행이 보여준 매파적인 기조가 특히 FOMC 같은 경우는 2023년 금리 인하는 점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 대답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미 자세히 다뤄주셔서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한 부분들을 좀 크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자 수당 청구 건수가 잘 나와지면서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 중 이제 특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또 높아지게 되는 회사들의 실적에 우려가 되는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와 뉴욕 제조업 지수는 둘 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주면서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발생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소비 지표가 소매자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주면서 0.6%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컸던 이유는 사실 11월에는 어떤 회사들에게는 절반 이상의 매출을 책임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사이버 먼데이 등등으로 불리는 대목이 몰려있는 달입니다. 근데 이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마이너스로 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몇 달 전에도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재미난 자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마이너스로 간 적은 30년 동안 딱 5번 있었습니다. 이게 2022년, 2020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01년, 2000년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눈치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해인 2022년을 제외하면 이중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던 날이고요. 그리고 2008년은 다들 아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날이죠. 그리고 2001년은 닷컴 버블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2000년은 닷컴 버블이 터져서 주식이 폭락한 경기 침체를 가져온 해입니다. 이제 이렇게만 봐도 이 연말 대목의 소비 하락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폭증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매파적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오르지 않아서 매파적 기조를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장은 양쪽에서 크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매파적인 기조를 더 유지한다는 것은 더 커다란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 분석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총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0.6%가 나왔고, 그리고 자동차와 가구, 그리고 전자제품, 그리고 건축자재가 각각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2.5%까지 빠진 한 달 만에 이 섹터의 소비가 평균 2% 넘게 소비가 빠졌습니다. 이게 1년 기준으로 본다면 거진 23%의 수요가 빠지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음식, 음료,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여전히 소비가 상승을 했는데 이걸 본다면 필수재가 아닌 것들의 현재 소비 심리가 크게 얼어붙고 있고요. 반대로 필수 품목들이 아직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음식 서비스 같은 것에 대한 수요와 소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런 음식 서비스의 인건비 같은 경우 전달 대비 0.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파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물품은 가격이 빠지지만 인건비는 빠지지 않을 거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는 이야기가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력 부족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더 들어가서 자동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가격의 하락과 동시에 소비 심리의 하락이 더불어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관련 회사들의 매출이 크게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자재 같은 경우도 분명 오피스 빌딩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회사들이 건축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 가격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분명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회사들의 실적 하락이 필수재들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면 마진과 매출 둘 다의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30개의 데이터로는
분명 데이터 포인트로는 분명 부족하긴 하지만 30년 동안 4번 중 4번이 다 맞아 떨어졌던 경기 침체와 소매 판매 지표 간의 관련성이 요번 2022년에도 이 지표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뭐 만약에 미래에 온다면 이제 경기 침체 이전에 사실 경기 침체 때보다 저점을 찍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미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경우, 그런 경우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사실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회사들의 실적 악화들이 소비 쪽이나 제조업 지표에서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소프트 랜딩으로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 회사들의 실적 악화가 적고 보다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사실 연준이 지금의 매파적인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두 번째 경우인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준이 저는 기대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느 정도 일부러 과대하게 매파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도. 현재 유럽의 압박과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럽 내에서도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지표, 뭐 제조업 지수 이런 경기 침체 우려도 분명 큰 부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도 지금 소비 지표로 봐도 아니면은 최근 나왔던 CPI 지표로 봐도 분명히 잡혀가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특히 거주비 같은 경우 연준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내년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거주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준 입장에서 굳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지니고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갈 거라 실질적으로 저게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뭐 연준 내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지니고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가 파월이 직접 얘기를 물품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결국은 서비스적인 쪽이 문제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조금 더 좀 더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임금들 사이에 실업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임금 하락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미국이 연준이 과연 내년에 2023년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는 발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발언 자체가 과연 그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니고 있는데 무튼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들 꼭 항상 중요하게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들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